자, 분산수 질문 받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했죠. 자, 전부 질문 시작해보자. 57페이지부터 분산수 질문 받을게. 57페이지 질문. 57페이지 질문. 58페이지. 58페이지. 없어요. 59. 아, 310. 312번. 자, 312번은 지금 보니까 분산수의 일반형이 나와 있어. 분자를 순서 좀 바꿀까? 보기 좋게. 이 그래프가 어떤 직선의 대칭인지 그 대칭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적당한 직선을 보기 중에 선택해달라는 건데,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도움을 제일 많이 주는 게 바로 점근선, 그리고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 또는 2사로 그려지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뭘 예를 들든 상관없을 테니까 이렇게 그려진 쌍곡선은 세 종류의 대칭 관계를 갖는다 그랬지. 세 종류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는 점대칭. 그 점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이 그래프는 점대칭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고, 지금 원하는 문제는 직선에 대한 대칭인데, 직선에 대한 대칭도 두 가지. 점대칭 하나, 선대칭 두 가지. 첫 번째 선대칭은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에 접히는 선대칭,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직선에 접히는 선대칭. 맞지? 이용료요.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뭘 외우고 있어야 되느냐? 점대칭, 교점에 대한 점대칭. 그리고 지금 원하는 것처럼 직선을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직선은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만 통일이 돼.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만 선대칭이 될 수 있는 직선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을 지키는 직선 중에 특히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만 정답이 된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찾는 직선이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고, 내가 찾는 직선은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지금. 그래서 기울기는 1 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점근선을 지나가는 직선만 만들면 되는 거다. 점근선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표준형 필요 없다.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점근선 x는 2분의 3과 이쪽에서 나타나는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정체가 x는 2분의 3이라는 직선이었던 거고, 이 직선의 정체가 y는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의 정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교점이었던 2분의 3, 마이너스 2만 지나가면 된다는 거지. 그럼 끝난가요? 위쪽 플러스 쪽부터 계산해볼까? y는 x 플러스로 계산하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분의 7과, 아니면 y는 밑으로 계산해볼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아마 보기 중에 있는 직선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들어있었겠죠. 그게 3번이네요. 3번이 정답이 돼요. 외울 거 외우자. 쌍곡선이라 불리는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과 기울기 1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 선대칭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지? 자, 또 질문.
됐지. 페이지 넘겨볼게. 60페이지 질문. 60페이지 질문. 또 생각보다 다시 질문 적어. 61페이지. 자, 61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자, 좋아요. 그럼 그렇게 뭐 지난 시간 문제가 꽤 많이 풀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 오늘 분수함수 그래프 마무리하러 가자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배운 분수함수를 가지고서 우리 특강 때 배웠던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합성함수부터야. 328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328번은 꽤나 지금까지 이렇게 막 합성 여러 번 해서 만들었던 합성 여러 번 해서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 왜냐? 아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계속 풀었던 게 누군가를 집어넣어서 계속 집어넣고 나온 결과 찾다 보면 그 나오는 결과가 패턴을 갖고 있었거든. 그런 패턴을 이용해서 그 엄청나게 많이 합성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추리를 해서 찾아냈다면, 물론 지금도 추리는 맞지만 어떤 특정 상수를 집어넣은 결과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를 구해달라고 묻고 있는 문제야. 함수를. 그러니까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근데 방법은 똑같아, 얘들아. 그 방법이라는 건 뭐겠어? 합성을 하는 거야, 직접. fx를 한번 fx에 넣어서 f2x 찾아보고, 그렇게 찾은 f2x를 다시 한번 fx에 넣어서 f3x 찾아보고. 분명히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을 30번까지 할 필요는 없는 문제거든. 그랬다면 문제가 잘못 나온 문제겠지. 어느 정도만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이는 문제가 확실해. 문제가 잘못 나오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자, 쌤이랑 한번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이 의미. 소연이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 녀석은 f의 거듭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f가 합성되어 있는 횟수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맞지? 그럼 f를 한 번만 쓴 걸 이 식대로 표현하면 f1x라는 녀석이 되는 거고, 그 f1을 쓴 바로 이 녀석이야. 합성을 한 번도 안 하는 원래 fx.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f 30번이 합성이 된 함수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니까 선생님 말은 하자고. f2x가 의미대로 보면 뭐냐? f 안에다가 한 번 더 f를 넣어준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x분의 x라는 걸 한 번 더 여기다가 넣어주는, 여기다 넣어달라는 얘기는 여기다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선생님 계산은 여기다 따라하고 씌울게. 자, 지금부터 이 x자리에 fx였던 1-x분의 x를 넣는 거야. 1-x 대신 1-x분의 x 대신 1-x분의 x. 통 빨리 하자. 이거 1-x분의 1-x니까 1-x니까 분자는 1-2x가 되겠죠. 그럼 안쪽 곱, 바깥쪽 곱을 각각 분모 분자로 하면 분모 쪽과 분자 쪽 날아갈 거고, 결과는 1-2x분의 x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뭔가 시간이 없을 때는 느낌을 갖는 거죠. 아, 합성할 때마다 분자 안 바뀌나? 앞쪽에 있는 상수 안 바뀌나? 분모 쪽에 있는 일치하는 개수만 마이너스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씩 커지고 있는 건가? 그런 규칙인 건가 해서 시간이 축복하면 찍어버리면 돼. 근데 확실하진 않지.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확인을 해서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패턴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건데, 한 번 정도만 더 알면 될 것 같아.
F3X는 뭐냐? 이렇게 두 번까지 합성해 놓은 녀석을 한 번 더 F에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 결과를 두 번까지 합성해서 얻어낸 이 결과를 여기다가 한 번 더 넣어서 할게. 1 마이너스 X 대신 얘. 그리고 1 마이너스 X 대신 요거 넣어주면 되는 거죠. 통분하자. 1 마이너스 2X분의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2X에서 X 빼면 1 마이너스 3X. 그럼 띠 갖고 나면 1 마이너스 3x분의 x 되는 게 맞네요. 따라서 이 문제가 뭐냐면 30번까지 합성을 하고 난 뒤에 얻을 수 있는 함수식은 분자 모양 바뀌지 않았던 거고, 분모에 있는 함수의 크기 바뀌지 않았던 거고, 마이너스 바뀌지 않았던 거고, x 바뀌지 않았던 거고, 이 x의 개수만 1번은 1, 2번은 2, 3번은 3, 30번이라면 30x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마지막에 항상 추리를 요구하는 문제가 맞다는 거. 그럼 순서 잘 가겠지? 분자부터 말해볼게. A는 1, B는 0,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30이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329번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329번도. (330번도) 비슷한 유형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보니까 하고 넘어갑시다. 330번 한번 진행해보세요, 얘들아. 330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함수를 다 같은 함수에다 합성해서 정리하는 게 사실은 좀 복잡하죠. 선생님이 미리 추천해 준다면 지금 나와 있는 함수를 얘처럼 일반형으로 바꿔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한 덩어리의 함수로 바꿔놓는 게 그래도 대입하기 좀 편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의 두 번째 줄이 의미하는 건 그거야. F 옆에 마치 거듭제곱처럼 붙어있는 그 숫자는 거듭제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F의 합성 횟수를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방금 328번에 풀었던 표현처럼 같은 뜻인 거죠. 자, 세배랑 마무리해볼까? 문제 의도를 봐봐. fx라고 하는 함수를 n번만큼 합성하는 게 항등함수가 되길 바란다는 거지. 지금은 항등함수가 아니지만 합성하다 보면 항등함수가 나오려고 하나 봐. 그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최소의 자연수를 찾아라.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2, 3, 4, 5, 6, 2, 3, 4, 5, 6 제곱수면 6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운 좋다면 뭐 2번이나 3번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라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거지. 자, fx는 이건데, 아니 이렇게 생긴 녀석에다가 또 요 x자리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걸 아예 한 방에 합치자고. 요거 2x분의 2x로 통분해서 2x분의 2x-1을 합쳐놓으면 갑니다. 이게 f1x야. f2x 찾으러 가볼게. f2x는 2x분의 2x-1을 다시 이 x자리에 넣어주는 걸 말하는 거라 여기다 또 조그맣게 계산하죠. x 대신 2x분의 2x-1 넣어주고 x 대신 2x분의 2x-1 넣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1 해주고 이 자리와 이 자리에 f를 한 번 더 넣어주는 게 f 합성 fx.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는 f2x가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x분의 2x-1분의 요거 약분하면 x분의 2x-1에다가 요거 통분해야겠네. 그럼 x분의 x로 통분이 될 테니까 x분의 x-1로 통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xx 지워주고 나머지는 뭐야? 2x-1분의 x-1입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 뭐 좀 더 해봐야겠네. f2x는 정답이 아니군요. 그럼 이제 다시 그렇게 두 번까지 해서 나온 결과를 한 번 더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 거 좀 잘 봐줘. 갑니다. 2에 x 대신 요 두 번째 합성한 함수 2x-1분의 x-1을 그 다음 2에 x 대신 2x-1분의 x-1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럼 2x-1분의 2x-2가 될 거고 이것도 갑시다. 2x-1분의 2x-2에다가 2x-1을 통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그럼 2x-1, 2x-1을 알리게 되면 분모 2x-2분의 이거 날아가네 마이너스 1만 넣게 되는 거지. 제발 실수하지 않기를. 그래서 2x-2분의 마이너스 1이 f3x f4x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봐줘. f4x는 이 녀석을 한 번 더 x에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똑같아. 2에 2x-2분의 마이너스 1 넣어주고 2에 2x-2분의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여기다 넣자. 그럼 2 약분하면 분모는 x-1분의 마이너스 1 분자는 요거 약분하면 x-1분의 마이너스 1 요거 x-1분의 x-1로 통분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x-1분의 마이너스 1분의 x-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나가고 마이너스 x만 넣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드디어 x라고 하는 항등함수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원하는 그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합성 횟수가 네 번째에서 드디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 일단 정답은 4니까 3번이 정답이 될 거고 여기 순 해설을 조금만 더 들어볼까? 여러분들 이렇게 합성하다가 항등함수가 되는 그 합성함수의 그 회차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기도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여기까지도 같이 한다. 이렇게 합성하다 보니까 네 번째 합성함수야. 그럼 다섯 번째 함수는 잘 들어. 다섯 번째 함수는 이걸 네 번째까지 합성한 이 x를 다시 한번 넣어주는 거 말하는 거 맞지? 그런데 x 자리에 x가 들어갈 거니까 식은 그냥 2x분의 2x-1로 끝나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이냐? 항등함수가 나온 그 바로 다음 번째 합성함수는 최초의 함수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여섯 번째 합성함수는 뭐가 되느냐? 여섯 번째 합성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f1x고 그 결국엔 f1x를 다시 f1을 바라는 함수니까 f1을 f에 넣어서 얻은 게 얘였거든.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합성함수는 f2x가 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합성하다가 항등함수가 나오면 거기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된다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만 물었지만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항등함수가 되는 최소자연수가 아니라 뭐 100번 합성한 함수식을 찾아라. 그럼 100번 합성한 함수식 찾으려면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 세 번째 함수, 네 번째 함수 100번째 찾으려면 앞으로도 96번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까지 한 결과가 항등함수가 나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다시 여기 F5, F6, F7, F8, F9, F10, F11, F12, F13, 14, 15, 16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느 그 문제가 원하는 합성 횟수가 어떤 쪽에 걸려야 되는 숫자인지만 잘 찾아서 누구인지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어쨌든 지금 정답은 여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됩니다. 자, 우리 분수함수, 역함수. 역함수 목요일날 제일 최근에 배운 내용이었지. 이제부터 얘들아, 역함수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1대1 대응 관계를 갖고 있는 함수들이라면 항상 그 함수에는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봐봐. 분수함수도 역함수가 있거든. 왜? 분수함수도 1대1 대응이거든요. 분수함수의 그래프도 1대1 대응이라서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 단원에서만 역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배운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많은 함수들 중에 역함수를 갖고 있는 문제라면 역함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만 빨리빨리 정리해보자고. 자, 제일 중요한 거지. 역함수에 A를 넣었더니 B가 나온다. 그 말은 곧 원래 함수에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온다는 말. 두 번째, 빨리빨리 기억해봐.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된다는 거. 어떤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를 합성한 것, 그 녀석의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한 것 같고 그 결과는 항상 상등함수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어떤 합성되어 있는 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를 순서를 바꿔서 합성을 해주면 역함수가 완성이 된다. 싹 다 외울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이 이 두 함수는 x하고 y를 바꿔서 만든 함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 두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갖게 된다. 그건 우리 도형의 이용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함수의 x, y를 바꿔주면 또는 어떤 점에 x좌표랑 y좌표를 바꿔주면 그 x하고 y의 위치를 바꿀 때 썼던 게 y는 x 대칭을 이용할 때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방법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교점을 원하는 문제가 나온다. y는 fx하고 이 녀석의 y는 x에서 대칭 관계를 갖고 있는 y는 f 인버스 x하고 fx하고 f 인버스 x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런데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역함수 찾을 필요 없이 f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으로 대칭 구해도 된다. 그래도 어차피 이 둘의 교점이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역함수에 관련된 모든 함수에 대한 역함수 문제들을 풀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외워줄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분수함수는 좀 독특한 게 하나 있거든. 잘 들어줘. 분수함수는 잘 봐. 역함수 얘기할 땐 얘들아 미리 말하지만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으로 역함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쉬워요. 그 이유가 이제 곧 나올 거거든. 선생님 역함수 한번 직접 구해보려고 칠판 보고 잘 따라와.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할 때는 지금처럼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누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선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정리 다시 할 거야. ax 더하기 b 이쪽으로 넘길 겁니다. 그럼 axy 더하기 by는 cx 더하기 d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렇게 다시 풀어헤치고 있는 이유는 x를 y로 표현하고 싶어서지. 그래서 x를 데리고 있는 애를 왼쪽으로 그럼 묶어주면 ayx 마이너스 cx x를 갖고 있지 않은 얘는 우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by 플러스 t 따라서 x는 ay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d로 정리가 되고 이게 역함수야. 그래? 그런데 역함수도 어쨌든 함수니까 말했잖아. 집어넣는 걸 y로 하고 나오는 걸 x로 하는 거 불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역함수인 건 맞지만 보기 좋게 넣는 걸 x라 생각하고 나오는 걸 y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문자를 바꾸면 된다고 마지막에.
그래서 얘들아, 이 녀석의 역함수가 바로 이 녀석이 돼버린 거예요. 되니? 그런데 선생님이 말한 게 뭐였냐면 분수함수만 갖고 있는 좀 독특한 모양이 있어. 원래 기본적으로 역함수 이렇게 구하는 게 맞거든. 앞으로 1대1 대응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무조건 선생님이 약속하는데 이렇게 구할 거야. 항상 역함수를 구할 때는 먼저 x를 y에 대한 문자로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문자 바꿔치기 해주면 저절로 역함수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구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다른 종류의 함수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분수함수만 줘도 얘하고 얘를 가만히 비교해보니까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역함수하고 원래함수를 비교해봤더니 여기는 모양이 똑같지 않겠어? 맞아? 외워주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분수함수는 모양 자체가 좀 비슷하게 많이 나와서 외워주면 이 과정이 없어도 역함수를 한 방에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게 분모와 분자의 각각 1차항과 상수항은 바뀌지 않는다. 뭐만 바뀌느냐? 분자 쪽에 있는 1차항 계수와 분모 쪽에 있는 상수항의 위치가 바뀝니다. 누구와 함께? 부호와 함께. 됐어? 그래서 여기 그냥 그대로 냅두고 분자와 분모 쪽에 있는 1차항 계수하고 상수항만, 문자가 되는 거 아니야. 1차항 계수와 상수항만 위치를 부호와 함께 바꿔주면 그냥 순식간에 역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말할게. 외울 사람들은 외우세요. 외울 사람들은 외워. 그럼 남들보다 최소한 한 1분 정도는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외우기 싫으면 외우지 마. 이렇게 해주면 그만인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그런데 선생님도 사실 외우고 싶진 않았거든. 워낙 많이 하더라도 선생님은 진짜 외우기 싫은데 선생님 머릿속에는 외워져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우는 게 부담이 안 되니까 요 정도는 외워주는 거 절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요걸 바꿔서 선생님이 먼저 한 문제 풀어볼게. 331번 문제 볼까? 얘들아, fx가 3x 플러스 a 분의 x 플러스 2라고. 그리고 이 녀석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랑 일치한대. 다시 한번 봐. 선생님 수업부터 들어. 역함수 한번 원칙대로 찾아볼게. y는 3x 플러스 a분의 x 플러스 2라는 함수인데, 역함수 찾고 싶으면 정리되는 문자의 주체를 바꿔라. 지금처럼 y를 x로 표현하지 말고 x를 y로 표현해라. 그래서 식을 다시 흩어버릴 거라고. 이거 이로 넘겨서 3xy 더하기 ay는 x 플러스 2. 뭐하고 있는지 있지만 나 x로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지? 그럼 x 저변을 넘겨서 x로 묶어주면 3y 마이너스 1x는 ay 넘겨주면 마이너스 ay 플러스 2. 따라서 x는 뭐가 되느냐? 3y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y 플러스 2가 되는 거라. 그래서 x하고 y의 문자 위치 바꿔버리면 그게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바꿔주면 이거 y 되는 거잖아. y를 f의 역함수로 말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x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함수가 이게 되는 건데, 문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대.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는데, 같은 함수가 맞아요? 그럼 같은 함수가 되려면 이 식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비교할까? 3x, 3x 같아. 2 같아. 누구만 같으면 되는 거냐? a하고 마이너스 1만 같으면 되는 거야. 2하고 마이너스 1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은 모양이 되려면 얘하고 얘가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걸 한 번 더 이 내용을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조금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필요 없는 거지. 이거 보자마자 역함수 찾을 수 있어. 찾는 방법은 당연히 일반형일 때야 오히려 표준형이 좀 더 어려워. 그치?
일반적으로 할 때 표현하기가 더 쉽단 말이야. 그래서 3x와 2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 a를 이쪽으로 올린 마이너스 ax에다가 1차항계수 1을 밑으로 내리면서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따로 밟지 않아도 충분히 역함수의 모양이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바로 얘하고 얘가 같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하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필기하시고. (334번) 문제 풀어보세요. 334번. 외워줄 사람은 꼭 외워줘.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외워도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면 모든 함수마다 역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수함수만 그래. 분수함수만 유독 이렇게 분모하고 분자의 누구만 딱딱딱 바꿔주면 역함수가 순식간에 완성이 돼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라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고. 원래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 건 맞지만 분수함수의 또 다른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까지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볼까? 문제 읽어볼게. fx 어떤 분수함수, gx도 어떤 분수함수. 자, 선생님 보자. 자, 이렇게 만들어진 분수함수가 두 번째 줄 밑줄 그어놓고 별표. y는 x대칭, y는 x대칭. y는 x대칭이라는 건 두 함수의 x, y가 바뀌었다는 얘기 맞나? 맞니? x, y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두 함수가 밑줄 치고 별표친 데다 적어줘. 두 함수가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 관계라는 뜻. 그걸 여기는 기호로 적어볼까? 여기 나와 있는 gx가 뭔지 알아? gx가 그냥 gx가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나왔던 함수 f의 역함수였던 거라고. 이 둘이 서로가 서로의 이별수 관계에 있다고요. 얘가 그냥 얘랑 관련하는 gx가 아니라 사실은 이 gx가 이 f의 역함수를 말하는 함수였다는 거야. 왜? 둘이 y는 x 대칭이라고 하니까. 됐어요? 그럼 이게 gx인데 여기다 적으면 f 인버스 x 요거 보면서 찾잖아. f 인버스 x는 다시 말로 할게. 이거는 y는 x 플러스 7분의 ax 더하기 b를 이거 분모 넘겨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x를 y 대칭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x로 정리 끝냈으면 문자 바꿔주면 역함수 완성돼. 그런데 분수함수는 그냥 여기하고 여기 냅두고 c를 반대로 올려서 마이너스 cx로 a를 반대로 내려서 마이너스 a로 해주면 순식간에 역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던 f의 역함수가 사실은 gx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었던 거고. 같은데 선생님 이거 다른데요? 뭐 분모 얘 마이너스 x고 얘가 x고 이거 분모 문제 누구 곱해서 끝내는 거야?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분모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비교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고 분자도 마이너스를 곱해서 비교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볼까? 마이너스 x 갖고 a는 2가 돼야 된다. 그리고
B부터 할까?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 C는 1이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 세개 다 더하기를 바랬던 거니까 2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였겠네요. 자, 한 문제 더. 336번 시작해보세요. 336번. 어떤 다음의 부분을 잘해라. 우리가 특강 시간에 했던 역함수가 역함수 단원에서 역함수라는 질문을 이용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역함수야. 우리가 고등학교 1, 2, 3학년 3년 동안 배운 내용 중에 함수가 절반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 절반 이상의 내용에서 문제가 원한다면 역함수라는 말을 계속할 수가 있다고. 여기 있는 이 성질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다양한 함수들마다 다 써먹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선생님이 말했지, 지금 역함수 쪽으로다가 과제 선생님이랑 같이 맞추는 게 광복자료라서,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난 목요일날 말했듯이 되도록이면 오늘, 내일 중으로 뭐 미리 끝냈다면 다 잘한 거고, 어차피 시간 끌지 마. 빨리 역함수 쪽 마무리 지어서 나중에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자, 시계 보시면 356번. fx는 x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인데, 또 우리나라 문장으로 잘 표현되는데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 1,2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 위에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지? 이거 무슨 말이냐, 얘들아? 1,2가 y는 fx 그리고 y는 f 인버스 x 위에 존재한다는 게 두 함수 모두 어디를 지나간다? 얘들아, 같이 해야지. 두 함수 모두 어디를 지나간다? 1,2를 지나간다는 뜻이야. 거기 또 설명한 거에다 밑줄 그어놓고 적어줘. f도 1,2를, 얘만 아니야, 역함수도 1,2를 지나간다는 표현이었던 거죠. 어려운 표현 아니지 않아? 그럼 역함수 할 때 드디어 나오는데,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이거라는 거. 그럼 이거 역함수가 이랬을 때 2 나온다는 건 원래 함수는 뭘 지나간다는 얘기니? 원래 함수는 2,1을 지나간다는 얘기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여기에 대입해서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문제였던 거야. 말했지?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100문제 중에 90문제 이상은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라. 선생님 지금까지 계속 역함수 구해놓고 뭘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이건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야. 왜? 역함수를 구해야지 뭐 원래 거랑 뭐 비교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니까. 근데 이거 꼴랑 하나 대입하겠다고 역함수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역함수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지. 역함수 얼마나 빨리 구하냐? x랑 a 건드리지 말고 b 올려서 마이너스 bx로 마이너스 2 내려서 플러스 2로 해주고 여기다가 1,2 넣어주면 되는 건 맞지만 어차피 다른 종류의 역함수 문제 풀 때도 써먹어야 되는 방법이니까 중요한 건 이거 이렇게 모양 바꿔서 써달라는 것만 기억 꼭 하라.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1 넣어볼게요. 1 넣어주면 1 플러스 b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2가 돼야 된다. 1 플러스 b만 넣으면 방정식 만들어서, 그리고 이걸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로 바꿔냈으니까 뭐야 이것도 f에다 2 넣었을 때 2 플러스 b분의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1이 나온다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
2 플러스 b 우변으로 넘겨서 곱해주면 깔끔한 AB 방정식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마무리는 이 둘의 연립 방정식으로 해주면 되겠다는 뜻인 거죠. 계산은 선생님 여기까지만 하려고. 자, 그럼 크기들 해놓고 조금만 더 시작. 337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337번 문제. 혹시 다 푼 사람, 뭐 이제 시작해서 풀린 없지만 하여튼 선생님이 주는 짧은 시간도 혹시 해결이 된다면 338번도 풀 거니까 같이 진행해라. 우리 만나는 거 많이 했잖아, 그치? 2차 함수하고 직선을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게 하고 싶다. 한 점에서 만나게 하고 싶다. 만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다산을 원해가지고 시험 범위가 아니었지만 원까지 시험 다 본 학교들은 원과 직선의 위치가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풀이를 했었어. 그런데 그런 풀이 잘 기억해보면 항상 뭐 했느냐? 그림을 먼저 그려봤거든.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막 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거나 아니면 좌우로 정점 기준으로 돌려가면서 만나게 되는 조건, 만나지 않게 되는 조건을 찾았었다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그림을 해볼게요. 자, 그리겠습니다. 그리는데 필요한 도움은 여러분들이 주는 걸로. 자, 정근선 이거 표준형 너무 예쁘게 잘 잡혔는데 정근선 X는 누구지 얘들아? 정근선 X는 누구? 0. 정근선 Y는 누구? 2. 이거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표준형에 맞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야. X-0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래서 요게 정근선 X, 요게 정근선 Y. 그러니까 X는 0 그리고 Y는 2. 를 기준으로 해서 얘와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지는 방향은 1,3쪽, 2,4쪽, 2,4쪽.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우리 분산도 지금 막바지지. 막바지인데 혹시 지금 그래프 못 그리는 친구들 있을까? 이 함수를 배울 때 그래프부터 시작을 했는데 분산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배웠고, 그리고 개념 설명에서 마지막에 표준형이라는 모양을 이용해서 점근선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 읽는 방법에 대해서 다 공부.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래서 걱정이 돼. 아직까지 그래프 못 그리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자, 계속 갈게.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와 y는 2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까먹었다. y는 2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네. 그럼 이 직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가 있지? 이거 보면 알고 있는 거 뭐야?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뭐? 기울기가 얼마나 거? 기울기가 2인 직선 세상에 개 많은데? 기울기가 2인 직선 엄청 많아. 여기다가 같이 붙여볼까? 기울기가 2인 직선 더럽게 많다고. 노란색 보니까 하얀색 하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뭐 이렇게 가는 직선도 이렇게 가는 직선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y절편 K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선은 올라가는 거고 y절편 K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직선은 밑으로 내려오는 모양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지는 많은 직선들 중에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한 개가 되도록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찾는 거야.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찾는 거야. 어떻게 찾는 거야? 손으로 하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연필로 하던가 그려놓은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 2인 직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그려져 있는 이 녀석을 생각해야겠다. 이 녀석과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직선이 어떤 위치에서 그려진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거야. 됐어? 시간 다시 조금만 줄게. 어느 위치에 그려지면 한 점에서 만나겠는지를 여러분들이 잠깐 먼저 한번 고민을 해봐. 선생님이 금방 이어서 결론을 한번 다시 말해볼 테니까. 빨리 고민해봐. 어느 정도에서 그려지면 문제가 원하는 한 점이 되겠구나 하는 걸 찾아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내린 결론이랑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 같았는지 비교해보고 같았으면 좋겠어. 자, 밑에서부터 기울기 2 직선 이 직선 교점 몇 개지? 여기 교점 몇 개게? 2개야. 이 직선 교점 2개지. 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것과 한 번 만날 거고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랑 만날 테니까. 그럼 계속 밑으로 내려도 2점이니까 올리자. 올리다가 여기도 2점. 계속 직선을 올리다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내렸어야 되는 결론은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랑 접했을 때가 정답인가? 이거 한 점 맞나요? 요게 첫 번째 정답.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정답이 또 있을지 우리가 더 올려볼까? 얘들아, 여기서 직선이 좀만 더 올라가면 교점 몇 개가 돼버리지? 0개가. 교점이 없어. 이쪽이랑도 안 만나고 이쪽이랑도 안 만나. 선생님 이거 가다 보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점근선인데 이쪽은 죽었다 깨져도 Y쪽 오른쪽으로 넘어지를 못하는데 맞지? 안 만나. 계속 안 만난다고.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접하는 형태로 교점이 하나가 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교점이 1개, 2개로 바뀌게 된다. 그 위도 계속 교점이 1개, 2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를 찾는 거야. 됐니? 그럼 그림을 찾았으니까 이제 교점 1개 되는 거 방정식으로 풀어볼게. 교점 구하는 방정식 풀어볼게요. 교점 어떻게 구하지?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지? 교점 구할 때? 맞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두 함수를 연립할 때가 바로 교점을 구하는 과정 아닙니까? 얘랑 같아야지 교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야. x 걸리적거리네. 양변에 x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보기 편한 2차 방정식 만들어졌는데 정리할게. 2x의 제곱 넘기면 2x kx-2x니까 k-2x 플러스 2까지 넘겨주면 이게 교점의 x값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정식 형태가 된 거고. 정답이 지금 현재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 나왔어? 2차 방정식 해가 몇 개지? 해가 2개야. 해가 2개라는 건 교점이 몇 개라는 뜻이야? 2개라는 뜻이야. 그런데 원하는 건 교점이 몇 개가 되길 바라는 거야? 1개가 되길 바라는 거니까 이거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건 중근을 가져야 된다.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마무리는 뒤로 가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h 4, 2, 8, 2, 16.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면 6, 2. 이렇게 해주면 선생님 암산으로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k는 6이던가 k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다 마무리까지 잘해. y절편이 마이너스 2이면 y절편이 마이너스 2로 그려지는 이게 y절편이잖아. 내가 찾은 거 결국 y절편이라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리면 이쪽에서 접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완성되고, y절편이 6이 되면 여기를 말하는 거였겠지? 0,6을. 이 직선이 0,6을 지나는 직선일 때 이쪽에서 접하는 직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크게 해보시고 조금 찾다가 밑에 있는 한 문제랑 그 뒤에 있는 서술형 문제로 오늘 단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분절하는데 일어나 있네. 자, 338번 진행해 볼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338번이 더 이런 수준을 가릴 수 있는 유형의 문제지. 자, 문제 풀기 전에 337하고 338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337은 직선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 볼까? 직선의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서 y절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랑 이렇게 움직이는 문제였어. 그치? 그런데 338번은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한번 대답해 볼까? 338번의 직선은 뭘 가지고 푸는 거기에? 338번처럼 표현되어 있는 직선은 y절편. 그걸 지금은 y절편이지만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y절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두 글자. 기울기를 몰라서 그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직선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무슨 점? 정점을 가지고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위에 있던 문제는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교점을 조정하는 문제라면 338번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우리 선생님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직선할 때도 선생님이 제일 강조했던 건 아마 기억할 거야. 정점이거든. 그러니까 그 정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 분명히 앞으로 학년이 높아졌을 때 나오는 뭐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도 훨씬 더 유리하게 풀 수가 있어. 한 번 더 해보자고. 대신 그래프부터 먼저 그린다.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표준형이 없어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다 같이 대답해주세요. 분수함수의 정상 x는 누구? 요거 보고 x는 1이라고 판단해주면 그만이고, 그리고 정근선 y는 누구? 그렇지. y는 여기 보고 판단해주면 그만인 거지. 1분의 1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만들었어. 똑같은 말을 계속 그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정근선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다. 그런데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정근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은 해결을 했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이 정근선으로 이 녀석의 그래프는 과연 1,3방향에서 아니면 2,4방향에서 그려지는지만 결정해주면 되는 건데, 그건 이번에 대답하기를 어떻게 찾는 거더라?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또 대답이 안 나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에헤이. 이 함수가 지나가는 점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찾으라고. 아무거나 찾아. 왜 기억을 못해? 그러면 계속 표준형만 가지고 문제 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적어가지고 x-1분의 2 그리고 요거 약분해서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니까 점근선 x는 1, 점근선 y는 1, k가 양수니까 1, 3방에 이렇게 찾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일반의 상태에서도 그리자고. k가 누구인지 몰라도 찾을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리자고요. 그게 점을 찍어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x자리에 아무거나 가서. 지금 0 넣을까 선생님은? 마음대로 0 넣으면 y가 뭐 나오니? 마이너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에 0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를 나온다는 건 내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함수가 0,-1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야.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그릴지 몰랐던 그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가야 되는 게 확실하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꼭 기억해줘. 분수함수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모르면 어떡해. 표준형으로 준비된 분수함수의 그래프뿐만 아니라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분수함수의 그래프도 분모 쪽 보고 x가 얼마인지의 정도를 찾을 수 있고 분모 쪽과 분자 쪽에 있는 일정의 개수를 보고 y쪽의 정도선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k를 찾아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찾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 찾는 게 좀 곤란한데 그 방향은 내가 그려야 되는 함수가 지나가는 점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찾아라. 그럼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붙은 거지 지금. 잘 봐줘. 이 녀석은 제일 중요한 얘기야. 이 직선 그릴 수는 없다. 기울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하지만 얘는 반드시 0,1을 지나간다. 0,1을 지나간다는 건 이렇게 해결하는 거 있지. m에 대한 항등식으로 m 갖고 있는 거 정리해주고 m 없는 건 y조차도 넘겨서 정리를 해버려. 이렇게 항등식으로 풀 거니까. 그래서 m을 갖고 있는 것과 m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둘 다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얘랑 얘 0 되면 m이 누가 되거나 말거나 0 더하기 0 돼서 0이 되는 항등식 풀이가 가능해진 거니까 x는 0이 되고 y는 1이 되면 무조건 성립이 된다. 다시 말하면 기울기에 관계없이 0,1을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할 거냐, 0,1을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직선을 돌릴 거야. 이렇게 돌릴 겁니다. 됐니?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먼저 찾아줘. 만나지 않게 해주는 직선은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봐. 지금 진지하게 0,1을 기준으로 돌려가면서 이 돌려서 만들어낸 직선이 지금 그려낸 분수함수랑 만나지 않으려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주세요. 선생님의 정답을 먼저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정답을 찾아봐. 만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봤다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정답하고 일치하길 바라면서 정답을 말해볼게. 여기서 기울기를 양수로 풀어버리잖아. 그럼 기울기를 양수로 풀어버리면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 더 큰 양수로 돌리잖아. 그럼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 더 큰 양수로 돌려도 어쨌든 가다 보면 만날 거고 내려가다 보면 만나게 돼. 결론, 기울기가 양수인 것 중에 만나지 않는 직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만나.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기울기가 양수인 건 정답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기울기 0. 기울기 0은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기울기가 0이라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였을 텐데 이거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었게 아니었게? 정답 맞아. 선생님 만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점근선이라고.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죽어서게라도 만나지 않는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그 직선이 바로 점근선 자체가 돼버리는 거니까 안 만나. 맞아? 안 만나. 기울기 0이부터 정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이제 기울기 음수를 내려볼게. 이거 정답이게 아니게? 이거 정답이 아니야? 정답 맞아. 안 만나잖아. 이쪽으로 하면 안 만나잖아. 이쪽으로 하면 안 만나잖아. 왜 안 만나? 이거 아무리 그려줘도 이거 안 넘어온다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랑 이쪽을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랑 쌍곡선이랑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안 만나겠지. 여기부터 정답이 시작되는 거. 정답. 선생님 손이 좀 부정확해도 잘 봐. 정답. 계속 정답. 계속 정답. 계속 정답. 그러다가 언제 정답이 안 되는 순간이 만들어지느냐? 좀 예쁘게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해를 해줘. 그런데 나는 성의있게 그렸어. 요때부터는 정답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이 사이는 다 정답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여기 이해되니 진짜? 그럼 언제부터 정답이냐? 기울기 0부터 정답이고 기울기가 언제까지 작아질 때까지가 정답이냐? 여기랑 접하기 전까지만 정답이 된다 사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요 기울기 찾아야 되거든? 이 기울기는 좀 이따가 듣고 난 뒤에 풀기 잘해. 이거 찾을 때는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 얘와 얘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데 그 교점이 한 개가 나오게 되도록 그러니까 중근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 되겠죠. 맞아? 아니면 어차피 문제 자체가 만나지 않는 조건이잖아. 만나지 않는 조건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답들은 무슨 정답이냐?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 허근을 가는 정답. 교점이 없다는 건 해가 없다는 거니까 허근을 가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 말하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 잘해라. 내가 찾고 싶은 정답은 빨간색과 같은 정답이야. 이런 정답.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뭐?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근을 갖게 되는 조건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좀 이따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정답이 올바르게 안 나온다? 그걸 한번 우리 직접 경험하러 가볼까? 자, 교점 찾으러 갈게. x-1을 넘기겠어요. 그럼 x 플러스 1은 선생님 암산할 테니까 잘 따라와. x 마이너스 곱하면 mx의 제곱 마이너스 mx하고 플러스 x니까 1 마이너스 mx 그 다음 상수하면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좌변에 있는 거 정해서 우변으로 적어주면 mx의 제곱 플러스 1x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1x가 돼서 이거 날아가고 마이너스 mx만 남겠네. 그리고 플러스 1 넘기면 마이너스 2는 0. 자, 다시 한번 말해줄게. 이거 교점 구하고 싶은 방정식이야. 그리고 정리 끝냈어. 됐나요? 정리 끝냈습니다. 그렇게 정리 끝낸 방정식이 내가 원하는 건 교점이 없길 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조건으로 진행해주면 되는 거였고. 그럼 판별식 0보다 작은 조건 진행하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m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또 해! m가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하면 절편은 마이너스 8과 0 찾는 건 0보다 작은 쪽.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8과 0 사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아, 뭔 말이냐.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었던 거야. 꼬라지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되기 직전까지만 정답이었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 되니? 그런데 봐봐. 이거 정답 아니거든. 아까 처음 말했지. 기울기 얼마부터 정답이라고 했지? 그래. 기울기가 0부터 정답이야. 그런데 판별식으로만 의지해서 문제를 풀잖아. 잘 봐. 아하. 이거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교점이 없는 거네? 교점이 없는 거네? 정리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네? 정답 이거로 적어. 적어내면 정답 처리가 안 되죠. 틀린 문제가 되는 거야. 틀린 거야. 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분명히 기울기가 0인 것도 이 쌍곡선이랑 만나지 않는 게 맞는 거였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게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돼. 마이너스 8이 기울기일 때는 접하는 게 맞아. 여러분들이 중근 조건으로 풀었다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8 또는 0이 나왔을 테니까 저쪽은 맞지만 이쪽은 당연히 정답이 맞지만 이쪽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0보다 작은 것만 정답이 아니야. 0보다 작은 것만 정답인 게 아니라 여기 파란색처럼 기울기가 0인 것도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필기 잘 해놓고 이걸 얼렁뚱땅 대충 풀어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누구도 정답을 2번이라고 하는 실수를 안 하길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아니야. 그런데 불행 정말 슬프게도 2번이라고 정답 체크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돼. 실제로는 선생님이 말로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누구도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랬으면 진짜 좋긴 하겠는데 여러분들 중에 또 대다수가 정답을 2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라고. 정답은 5번이에요. 필기하시고 필기들 하고 뒤쪽에 몇 문제만 찍어서 푼 다음 이제 무리함수 진행하도록 해요. 우리 꺼내려고? 이런 걸 아예 안 가봐서 그래. 몇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짓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문제만 확인할게. 쓸데없어 보이는 거 안 하고. 체크해야 되는 문제가 오른쪽 세 문제인 것 같네요. 3, 4, 2, 3, 4, 3, 3, 4, 3. 세 문제 하고 빨리 끝내버리죠. 3, 4, 2부터 시작해보세요. 342번 시작해봐.
간단한 팁을 주자면 A, B, C, D를 직접 구하는데 목숨을 걸면 문제가 힘들어져. 지금 문제가 준 조건으로 fx를 찾는 건 맞지만 A, B, C, D를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힌트가 됐을까? 힌트 안 됐을 것 같은데. 자, 들어볼래? 제일 중요한 힌트는 사실 두 번째 힌트였지. 2,1 대칭. 얘들아, 분선표의 그래프 쌍극선은 점대칭이 하나 있다고 그랬었지. 그 점대칭은 누가 대칭의 중심이 된다고 그랬더라?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었단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거야. 아, 점근선이 x는 2하고 y는 1이었던 거구나. 아니 그렇게 그려져야 2,1에 대해서 대칭 나오는 거 아니었겠어?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했던 방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던 힌트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 힌트가 뭐냐? 아니 점근선이 x는 2고 1이면 여기 봐봐. 이거 점근선 x는 마이너스 c분의 d고 점근선 y는 c분의 a야. 그럼 마이너스 c분의 d가 2가 돼야 되고 c분의 a가 1이 된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지금은 표준형으로 잡아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점근선이 x는 2가 되게 점근선 y는 1이 되게 그리고 k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맞잖아. a, b, c, d를 구하는데 목숨을 걸지 말고 이 녀석으로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걸 만족하는 표준형으로 표현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그 말이었다고요. 그런 다음 x절편이 1이라면 x절편이 1이라는 건 이 녀석이 1,0을 지나간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거 대입해서 k값만 찾으면 되겠어. 할게. 0은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k가 1 나오겠네. 순식간에 fx 끝나버리네요. 따라서 이 문제가 원했던 fx는 누구냐? x-2분의 k 플러스 1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가지고 분모쪽, 분자쪽, 분모쪽, 분자쪽 제대로 읽어주면 a, b, c, d가 누구인지도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찾을 필요 없어. 질문은 a, b, c, d를 찾는 게 아니라 f은 뭐를 찾는 문제죠? 3을 찾는 문제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3 집어넣으면 3, 1 더하기 1이니까 2가 정답이 되는 걸 알게 돼요. 자, 필기 간단하게 해주시고 343번 시작해주세요. 이 문제를 힌트 줄까? 이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낼 수 있으려면 역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 역함수의 성질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제 막 배운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다 중요하다 얘기했지만 그 다 중요하다는 걸 올바로 외우고 있을 가능성이 적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 계속 역함수에 관련한 모든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다 제대로 꿰차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시작해볼게. 여기가 여기. 아니 이상하잖아. 합성을 했더니 합성을 했더니 그게 한금함수가 된다는 거 아니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던 f하고
G하고 G를 합성했더니 함근함수가 되어버린대. 분명히 말했지만 두 함수가 합성이 됐을 때 그 결과가 함근함수가 되는 건 두 함수가 인벌스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누가 관계 없어 보이던 이 G가 사실은 F의 역함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함근함수가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함수의 또 다른 성질. 그래서 GX는 이걸 만족하려면 G가 F의 역함수가 돼야 되는 거. 선생님 아까 했던 거 할게. 좀 쉽게 가자. 이번엔 역함수 구하는 방법. 이쪽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바꾸자. 1 위로 올려서 마이너스 1로 2 밑으로 내려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GX가 되는 거야. 합성했더니 함근함수가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GX는 F의 역함수였던 거거든.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지. 이것 좀 풀어달라네. 여러분들한테 이것 좀 풀어달라고 했거든. 그럼 풀지 뭐. 방정식 풀지 뭐. fx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6과 gx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방정식을 풀어달래. 그럼 크로스북 같게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암산할 테니까 잘 봐. 2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x니까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겠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이 될 테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될 테니까 이 손에는 액마삼 애플 2 x는 3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끝났네. 그래서 만족시키는 모든 x에 합치는 거구나. 합치는 거면 여기서 근각의 수학에 써주면 되겠는데 두분의 합 마이너스 1분의 b 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문제였겠네. 지금 이 문제의 중요한 부분은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fx에서 놓고 같아서 풀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얻어가야 되는 게 이거 그리고 이거 보자마자 내려야 되는 결론은 두 함수가 인벌스의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를 바라는 거지. 핵심은 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위해서 GX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니까. 자, 3, 4, 4 진행해보세요. 좀만 더 집중해서 하자. 우리 9월 들어가기 전에, 9월 들어가서 최소 9월 첫째 주, 아마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바로 기말 대비가 시작이 될 거야. 그 전까지 저 4반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우리 반은 출혈 전까지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한번 배운 상태에서 또 기말 준비, 중간 준비를 하게 될 거니까 선생님 마음먹으면 선생님도 나갈 수 있지. 저기 뭐야 수현이 말대로 수현이는 동아부에서 한 일주일, 2주 만에 수트 지금 한 2학기 과정이 끝난 것 같은데 선생님도 마음먹고 하면 할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좀 했으면 좋겠거든. 좀 도와줘야 돼. 자, 3, 4, 4 방법 마무리 좀. fx가 dx-2분의 4x 플러스 a라는 분수함수네. 또 중요한 거 막 나오지. 그래서 이 문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 하니까 역함수 구할까? 역함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부호 바꿔서 위치 바꾼 다음에 거기다 3 넣기 2가 된다는 걸 푸는 거보다 아니야. 역함수를 직접 구할 필요 없는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역함수를 이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써먹으면 돼.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역함수에다 이거 넣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뭐 그냥 먼저 정리부터 할까? 2 넣었을 때
2 넣은 거 맞지? 2 넣었을 때 8 플러스 A가 이게 3이 나온다는 이 말이 분명히 믿어. 이거랑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그럼 정리까지 할까? 8 플러스 A가 6B 마이너스 6이랑 같다는 뜻인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마이너스 6B는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여기 좀 봐. 이거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니 FE가 3이잖아. 이게 3이라고. 이게 3이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이거 멍청이 또 집어서 계산하지 마. 계산해봤자 20밖에 안 나와. 그냥 FE가 3이라는 걸 믿고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좌변의 결과는 결국 F는 얼마라는 거야? F3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게 7분의 16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3을 넣어. 자, 선생님 계속 여기까지 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이런 식 하나 만들어질 거고, 마지막에 그렇게 만들어진 두 A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A가 B가 풀어내면 된다는 얘기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수함수 마무리 짓고, 다음 주 화요일이지? 다음 주 화요일날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 광복절날 보충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그 계약한 이후에 무리함수 마무리 짓고,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남은 사이 동안 순혈정화 마무리하고, 그렇게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진행하도록 해요. 클리닉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주 화요일에 몇 시에 만나는 거죠 우리? 저녁에 만나는 거야. 교재만 좀 집에서 집에 가서 좀 풀어놔. 아니야, 안 돼. 머리가 아프다고? 이거 오른쪽 눈알이가 뭐가 붙은 것처럼이야. 그러니까 못 보는 건데. 아니에요. 저부터 찍고 다녔어요. 원래 찍고 다녔다고? 근데 뭐가 이렇게 확 도드라지게 위로 오는더라? 항상 찍혀 있었다고? 원래 넣는 건데? 네. 왜 그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너 아는데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마스크 벗으라고 그걸 봤잖아. 왜 안 돼? 진짜 너무 아파요. 두통이 정도 100부터 0까지 30? 30 정도 아파? 그거 버틸만 한 거 아니야? 오늘 좀 빠졌으면 좋겠어? 진짜로? 내가 허락 안 해도 삐질 거야? 그건 아니에요. 알았어. 돌아가고 이현이도 좀 클리닉을 전에 지금 진도보다 좀 많이 부족하지? 아니요. 많이 부족하진 않아? 함수 조금 쪼고 있어? 네. 정답을 안 했어요. 해야지. 그럼 오늘은 쉬고 좀 컨디션 괜찮아지면 클리닉을 제가 오늘 할 분량만큼 집에서 좀 해놔. 수고했어.